예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순환해온 거대한 바다. 바다는 그 생명들을 인간에게 영원히 내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남획조. 국내의 연근해 어선들도 덩달아 이런 남획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해조류가 죽어가는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끝은 바다의 사막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모래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의 바다로 되살리기 위한 치유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우리 용사들이 바다의 생명을 심는 수산자원 전문가로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바다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축제하는 기회인 만큼 모든 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오로지 생명의 바다로 돌려놓기 위한 일념으로 용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진짜. 예전에 누구랑 온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나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공군의 김병장과 육군의 한상병이 지금 막 남해 바다에 바다 도착했습니다. 한번 만지고 싶다. 저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뭔데? 바다 요즘에 오염이 자꾸 돼가지고 어획량이 계속 줄어가지고 급양에서 나오는 고등어 수살튀김이 다 노르웨이산이랍니다. 아, 국내산이 아니고? 아, 그럼 노르웨이산이랍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답니다. 젊은 군인 친구들 여기 없단 일이고. 저희 지금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 실태 같은 걸 좀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왔다고. 네. 예. 지가 어때 무슨 뭐 지가 끼고. 딱히 뭐 네, 결정을 아직 가지고 없었는데. 그럼 네. 우리 배가 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래 할래?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멀미 안 하나? 이겨내겠습니다, 멀미를. 따라와. 거의 모든 것이 국산이지만 용사들도 생선만큼은 주로 수입품을 먹는 현실에서 이번 체험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겠군요. 이게 진짜 바이킹. 육군과 공군 용사들이라서인지 배 타는 것도 놀이기구 비슷한 느낌인가 봅니다. 물고기는 이 바다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야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원양어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멀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기는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네. 고기가 연안 주위에 붙어서 붙어서 고기가 조금 옛날에는 뭐 고기가 네. 참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어떻게 하든 그 허탕도 많이 치고 냉탕도 많이 치는데 네. 방법은 뭐 부지런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 내가 음악을 한번 건져 올려 볼 테니까 네, 제가 젊은 친구들도 같이 한번 좀 들어주고 네. 그래. 협조 좀 해라. 네. 오케이. 자, 바다 일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네. 오케이. 자, 한번 당겨보자. 오샤. 영차. 으샤. 영차, 영차. 우리 용사들 힘 좀 쓰는군요. 좋네. 무겁습니다. 무거워. 네. 자, 뭐가 올라오나 보자. 뭔가 가득 잡힌 것 같습니다. 해파리하고 아이고 이 고기 다 가져가 빈노. 아이고 지치 몇 마리 들었네. 그래도 이거는 많이 들은 기다. 지치가 4마리나 들었다. 네 마리. 그물을 당길 때는 만선의 꿈을 이루는가 싶었는데 결과는 영 아니네요. 언제부터 혹시 이렇게 안 잡히셨나요? 이렇게 안 잡힌 거는 한 10년 됐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언제 놓으신 거예요? 그저께 나눴는데 네.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드는데 이 고기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고기거든. 이렇게 한 번에 4마리 잡은 것도 감사히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잡히는. 옛날에는 얼마나 잡혔어요? 많이 들 때는 한 5kg씩 들고 그랬어.
그렇게 고기가 많이 안 나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이쪽 가야 이쪽에 수초가 꽉 짜여가지고 배 다니기가 힘들고 했는데 요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바다가 벽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기가 숨을 만한 자리가 많이 없어. 많이 없고 그마치 오염이 많이 됐다 그런 기라. 너무 고기가 이렇게 안 나니까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 어촌에 그 반어부, 반농 반어부였는데 이제 어부들은 뭐 이제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거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4마리면 아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내지. 기름값도 못 내겠어 이러고. 나오는 게 더 그러니까. 손은 네. 완전히 가죽이다, 가죽. 야, 여기, 아이고, 여기는 2마리 들었네. 말로만 듣고 뉴스로만 본 내용들이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실제 가서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수확량이 거의 없는 걸 보고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장마가 시작된 궂은 날씨를 뚫고 용사들이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 이번에 우리 용사들이 찾아낸 직업의 세계는 대한민국 바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데가 오신 데가 그 가리공단의 남해 지사예요. 경남권역과 이제 전남권역을 네. 종갈에서 관할하는 지사에 오신 거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4곳의 지사가 우리 바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 수산자원이 서식했던 곳이 사막화될 경우 그곳에 해조류를 복원하고 이식하는 바다숲 사업과 육상의 목장처럼 바다의 일정 구역에 어패류의 둥지를 만들어주는 바다 목장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이죠. 그 밖에도 치어, 즉 어린 물고기를 대량 방류해서 풍요로운 어족 자원을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업무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적인 어업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서 어촌이나 어업인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다의 사막화가 문제라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 이런 어류들이 결국은 알을 낳기 위해서 연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연안에서 어떤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조숲이 있어야 다양한 어류,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전복, 소라 같은 배류들도 다양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런 해조숲이 소실이 돼가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갯녹음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갯녹음 현상이 오면 생명체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곧 바다의 죽음, 바다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연안에 살았던 해조류들이 점차 소실되어가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1년에 약 1200헥타. 여의도 면적이 약 290헥타 정도 되니까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우리나라 갯녹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연안의 사막화 진행이 매섭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 이를 대비해 지난 2013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바다 식목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식목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지시키고 또 저희도 각오를 달리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바다 식목일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식목일에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다 식목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용사들은 궂은 날씨지만 바다 식목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바다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건지 살짝 궁금해지네요. 이 고리에다가 오늘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절필을
채취해서 이식해보는 전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피는 어른들에서부터 어린이들까지 다 직접 해볼 수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다에 물속에서만 자라는 바다식물 잘피를 심는 거군요. 황폐한 곳에서 잘피를 이식하기에 앞서 잘피가 무성한 곳의 채취를 먼저 해야 한답니다. 오, 형 마이크. 빠지는데? 마이크. 갯벌에서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빨리 가면 넘어져. 발을 천천히. 뻘과 같은 바닥 사정으로 제작진까지 옴짝달싹 못하네요. 점점 안으로 가면서 저희가 넘어질 뻔하고 박사님 손에 의해서 구조되고. 딱 만져보면 네. 뻘 밑에 뿌리 같은 게 살 걸릴 거야. 아, 네. 툭툭 꺼내지지. 툭툭 꺼내지지. 네. 뿌리거든. 그 뿌리를 살 이렇게 잡아서 올리듯이 살 올려봐봐. 올리듯이 살.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씻어볼게. 네. 자, 이렇게 살 씻으면 아까 우리 봤듯이 네. 잘피는 네. 잎으로도 열매가 맺혀서 씨앗도 뿌려지지만 뿌리로도 무슨 생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큰 뿌리고 여기에 따라서 작은 뿌리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새로운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자, 봐봐. 뿌리에서 새로운 게 나온 거야. 아, 여기 뿌리에서 또 그렇지. 요건 끝뿌리에서 새 뿌리가 나왔잖아. 네. 아, 네. 그래서 무슨 생식도 하고 일반 벼처럼 씨앗을 뿌려서 네. 자라나기도 하고. 그래서 잘피를 이식할 때는 네. 최소한 이 뿌리가 10cm에서 15cm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다른 곳에 옮기더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고. 근데 박사님, 바다에 왜 그걸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피가 왜 중요하냐면 네. 환경의 조절 역할도 하지만 네. 이 잘피가 있는 곳에는 자 보니까 빽빽하죠. 네,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어린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치어들이 들어와서 놀기도 하고 어린 치어들이 큰 물고기로부터 피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 아, 여기로 도망가서. 그렇죠. 여러분들 계시는 데가 약 무릎 정도 높이잖아요. 네. 얕은 수심에서 이런 잘피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게 되면 또 자연스레 우리가 좋아하는 해삼, 네. 소라 같은 생물들도 많이 여기에 모이게 돼요. 다양한 바다 생물에게 쉼터와 도피처를 제공하는 잘피. 지금부터 본격적인 잘피 채취에 들어가 봅니다. 원래 잘피는 잠수사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채취합니다. 갯벌을 덩어리째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당겨서 뽑으면 뿌리가 다 끊어져서 쓸모가 없죠. 그렇게 채취한 잘피는 곧바로 세척 작업을 거쳐서 당일 채취한 잘피는 무조건 당일 이식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요원들은 야간에도 자주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잘피는 바닷속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식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채취 과정처럼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식해야 합니다. 어머, 보세요. 논에 뭐 심은 것 같죠? 이렇게 오와 열을 정확히 맞춰 심어야 잘피가 주위로 씨를 뿌려 무성해지죠. 힘들게 채취해온 잘피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어요. 자, 빠지 있는 거 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잘피 이식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돌려서. 자, 호미를 가지고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약 한 20cm 정도 한다 생각해봐요. 채소 한번 꽂아볼까요?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를 눌러서요. 눌러봐요, 살짝. 뿌리 상하지 않게 적당한 힘으로 좀 더. 그렇죠. 흙을 덮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덮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있다 물이 들어와서 다시 잘피가 이렇게 증립이 돼요. 아, 예. 오늘 이식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이식을 한 거죠. 하지만 이 환경은 사전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식했 잘피가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식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식했던 해조류가 자라게 되면 자연설의 어류 또는 우리가 유익하게 이용하는 유용 수산물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알을 낳게 되고 어린 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잘 자란 치어들은 다시 먼바다로 돌아가서 우리한테 귀중한 수산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뿌리를 살짝 밑으로 놓고 첫살을 요렇게 끼는 거예요. 일자로 손 쪽으로. 아주 작은 노동이었지만 잘피들이 잘 자라서 훗날 거대한 바닷속 정글로 변하면 좋겠네요. 삶을 때에는 이런 갯벌 같은 연안에서도 해초류를 이식하는 걸로도 물고기에게 산란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기뻤습니다. 수산자원공단의 핵심 사업은 바다숲과 바다목장인데요. 우선 인공어초가 뭔지 좀 알아볼까요? 그래서 지금 네. 보고 있는 어초들, 이제 텐트형 어초, 계단형 어초, 네. 대형 사각 어초, 테타령 어초는 바다숲을 조성할 때 쓰는 어초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어초들 표면에 해조류를 이식을 하고 나서 이 구조물을 수정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총 83종의 어초가 있어요. 어초는 이렇게 해조류를 안착시켜 자라게 하는 밭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용사들이 도착한 곳은 거제도 앞바다. 오늘 이곳에서 큰 공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곳은 바다숲 조성 사업의 해중림초를 설치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는 굉장히 하늘에 구름은 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체험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이 배에 타고. 바다숲 사업은 수산생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돕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바다목장 조성으로 수산 자원량이 전년 대비 1.7배, 유용 생물량은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용사들의 두 어깨에 어민들의 생활도 걸려 있는 거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지금 해중림초 설치 현장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바지선 위에 다공질 이식형 해중림초가 이렇게 위에 설치되어 있죠. 이거 시설되어 있는데 저거를 저 기중기로 들어 올려서 바다에 이렇게 투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초가 다 선적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어초가 저기 바지선 위에 선적이 돼 있어요. 크레인 뒤쪽으로 앞쪽에서 들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서 넣는데, 넣을 때는 그 잠수부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위치를 전부 해가지고 정자로 이렇게 놓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갔지. 서서히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리 잡고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바다 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나라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숲을 열심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어초 설치 작업은 바닷속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치로 그 위치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요 보시면 여기 구조가 십자주름초라고 되어 있는 어초가 이런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네. 보시면 저기 윤들도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네. 요 섬인데 물리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감안해서 어초를 설치하는가 얘기 말씀을 드리면, 요 섬을 중심으로 이쪽이 만 입구예요. 근데 부조라 쪽을 먼저 막고, 그리고 망치 쪽으로 파가 이동을 하고요. 그 망치 쪽에 부딪힌 파가 요 윤들도를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저 구조라 해수욕장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해류의 이동을 그리고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당구로 치면 3쿠션. 네, 일종의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네.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정사각형 모양 그대로 배열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6개씩 11줄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넘어오는 파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느 모양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네. 일부분은 파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네. 요 파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에요. 어초 설치 작업의 모든 과정은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우리 용사들은 참관하는 것만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어초 설치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위치 설정이 중요합니다. 잠수부는 바로 그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해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치되면 어초에 이식될 해조류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이탈되기 때문에 설계대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만. 드라기. 대기. 미리 맞춰야 되겠다. 드라기.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시야 압보가. 네. 어초를 한 번 더 놓고 이러면 무유물이 확 일어나가지고 아예 안 보입니다. 상태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바닷속에서의 고된 업무. 그만큼 바다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작은 언덕만한 크기의 거대한 어초는 사막화된 해저에서 또 하나의 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초들이 바닷속에 안착하면 다음 날 그 위에 해조류들을 이식시켜 숲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어지죠. 다공지질이라는 게 이런 곳에 심는다고 아까 들었는데 이런 쪽에는 아예 심지는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건가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네. 그 해조 라인을 네. 이식하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옆쪽에 보시면 저기 사이드 방향으로 양쪽으로 네. 2개 이렇게 해서 16m가 해조류가 한 개당 16m씩 해조류가 이식이 될 거예요. 해조류 종류는 감태가 이식이 되고요. 이렇게 이식을 해놓은 해조류가 포자를 방출을 하게 되면 일종의 씨를 뿌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여기에 붙어서 이런 표면에 붙어서 여기에서 해조류가 자라면 요거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어느새 준비된 어초들이 어느 정도 바다에 입수됐습니다. 뭔가 상의 중인데. 아니 박사님, 왜 갑자기 잠수복을 입으세요? 결국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좀 전에 작업자가 바닷속에 놓고 나온 핸드폰이라도 가지러 가시는 걸까요? 아, 해저에 자리 잡은 어초들을 확인차 들어가셨네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바다지만 어초들은 이렇게 가지런히 열을 맞춰 놓여져야 바다숲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초 설치 설계도대로 놓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얘네들을 현장 밀어 치고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꺾어진 게 있어요? 지금 맞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두 번째 열이 그래요? 두 번째 열이? 물이 들어가고 있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농사 지어요? 본인이 시설하는 거 실에서 감독을 해야죠, 물에서. 물속 시야는 안 나와요. 시야는 많이 안 나오고 좀 어두운데 그래도 잠수사가 잘 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좀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줘야 제대로 된 배치 모형대로, 배치 열대로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감독관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틀어졌을 때 초기에 보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놓는지, 어느 방향대로 놓는지, 제대로 다 시설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길었지만 그 박사님과 함께 일을 배우고 어떻게 관리 감독하시는지 배우고 그리고 어초에 관해서도 어떻게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된 어초 설치 작업을 견학한 우리 용사들이 다음 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가 있는 부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한국수산자원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죠. 여기 이제 본사는 전체적인 업무 관리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나 이런 업무는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바다 수비라든가 그 자원을 이렇게 늘려서 어업인들 소득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바다 좋아해요? 그런데? 네, 수영할 줄 알았어요? 네, 수영할 줄 대부분 바다의 그 수산생물 자원을 관리하고 이렇게 증강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다를 좀 좋아해야 돼요. 혹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인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인재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 스킨스쿠버나 수영이나 이런 잠수 이런 걸 좋아한다든가 이 물고기 키우고 조사 연구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다는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자기 인생 목표도 이룰 수 있고 또 월급도 일반 공무원보다 약간 페이가 약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풍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게 주신 만큼 현장에서도 많이 배우고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배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본사에서도 용사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있다는데요. 마침 바로 어제 입사한 푸릇한 신입사원 두 분이 오리엔테이션 중인데 우리 용사들도 함께 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자, 그러면 향후 수산자원은 지금 국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10년 사이에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보았듯이 생산량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TAC 총 허용 어획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물고기를 1년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만 잡고 있는지 이런 여러분들 같은 수산자원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개 어종 중에 TAC 어종 6개 이상 이름을 대기 6개 이상 어종 이름을 대보세요. 이름을 대보세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 대게, 대게, 소라, 옆에 있는 친구는 참홍어, 키조개, 도루묵, 오징어. 4개 어종만 있어요. 이 친구는 눈빛이 살아있는 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네. 11개 어종 중에 6개 이상 어종 이름 대기. 네. 대게, 붉은 대게, 개조개, 키조개,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그리고 제주 소라, 나머지 두 개 어종만 더 가자. 참홍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꽃게? 잘한 친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넌 나중에 우리 회사 꼭 지원해야겠다. 잘하는구나.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자, 제가 지금 TAC 제도와 우리 수산자원조사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고 내일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건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저 하는 거. 네, 뭐가 저 먼저 궁금해요? 하겠습니다. 혹시 11종으로 하셨는데 굳이 11종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어종들을 TAC로 설정을 해서 관리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 어종들을 TAC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수산자원조사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어업인들이 기존에는 아무런 규제 없이 이렇게 어획을 하다가 TAC가 걸리면 할당량도 배분받아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 나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향후 이걸 13종, 15종, 17종 이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궁금하신 게 아까 TAC 어획량, 할당량을 이제 분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ITQ하고 TAC의 차이점은 그 어획량을 이제 어민들끼리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저희 되게 당황합니다. 되게 너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게 어민들에게 할당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ITQ라는 방법이 있어요. ITQ는 아직 우리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는데 그 어업인들이 TAC 할당량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ITQ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우리 한봉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좋은 질문을 했어요. 취업하게 될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TAC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교육에서 이제 제가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선배분들이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에서 질문 다 해서. 분들이 너무 질문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예상할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새벽 5시에 부산 공동원 시장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현재 저희가 전국에 수산자원조사원을 70명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70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TAC 제도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년 우리 조사원들을 충원을 해서 좋은 해양수산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는 용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년 조사원들을 충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신답니다. 바다를 사랑하신다면 한번 노려보는 건 어때요? 여기 이 신입사원들처럼요. 혹시 선배님 혹시 합격할 수 있게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로서 뭐 그냥 간단한 팁 정도 하나 드리자면 제 경험인데 사실 제가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실무적으로 비슷한 거 아까 저기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냥 뭐 한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뭐 수산물 관련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력으로 넣어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이게 오히려 더 돋보인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 기사가 있고요. 그 외에는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업생산관리 기사는 수산자원 파트에서 TAC로 유명하지만 그 아니면은 이제 좀 양식 파트 양식 기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뭐 우리 같이 내일 볼 때는 우리도 좀만 기 살려주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났네. 네. 준비는 다 됐어요? 저는 먼저 씻었고 번호가 아직 계시다 주고 저도 이제 준비하려고요. 잠은 좀 잤어요? 잘못 잤어요. 새벽 임무 수행을 위해 늦잠 잘까봐 잠까지 설친 용사들. 그런데 날씨가 영...
장마 시작부터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에는 태풍이 제주 서귀포 남쪽 120km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처음 잡혔을 때부터 장마가 오고 남부지방에는 폭풍이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에 더 긴장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도 인사 한번 해요. 이분들이 바로 TAC 업무의 핵심 요원인 수산자원 조사원들.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나와서 어제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오늘 이곳에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위판이 많이 안 됐어요. 이곳에서 어획된 수산물들을 만지려면 반드시 수산자원 조사원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두 명은 아직 수산자원 조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건우 씨하고 김동우 씨를 1일 수산자원 조사원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끼 입으면 오늘부터 1일 수산자원 조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공동호 시장 대표 조사원인 우리 재윤 씨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여해주는 임무들 잘 성실하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용사들이 수산자원 조사원으로 변신하는 순간 억수 같은 빗속을 뚫고 어선 한 척이 입항합니다. 어선 입항부터 이들의 업무는 시작됩니다. 지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가 원래는 체장 조사를 하고요. 고기의 어체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자별 중량을 재요. 혼액이 돼 있어. 혼액이라는 거는 타 어종과 같이 섞여서 그러면 이 어종을 나눠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요 어종 있죠. TAC 어종이 11개 어종인데 그 외에 주요 어종 뭐 갈치, 참조기,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바쁜 곳이에요. 늘 화면과 사진에서만 보던 바로 그 장면이네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왔습니다. 물고기가 공동 어시장에 쏟아지자 거래를 주도하게 될 중개인들이 제일 먼저 다가갑니다. 상품성을 따지는 거죠. 모르겠네. 아, 저기 하시는 거예요? 소수점 첫 자리까지 부르시면 돼요. 31.2입니다. 동시에 용사들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사원들의 업무도 시작됩니다. 이 업무는 물고기의 크기와 종류를 구분해내는 게 핵심. 그럼 여기 치수를 재서 아예 평균값으로 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를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네, 표본 그다음에 형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얘네들의 네. 생태를 알 수 있고 체장에 아, 대해서 네. 얘네들 나이며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중개인들의 도매 거래가 시작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개인들이 거래하는 동안 수산자원 조사원들의 업무는 계속됩니다. 우선 조사 대상 샘플을 골라야 합니다. 로 일단 조금 골라내요. 뽑아낸 다음에 요 선에서 이제 비율을 정하면 돼요. TAC 조사는 어획한 모든 물고기를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양을 따로 떼어내 그 안에서 어종과 크기를 구분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어종을 분류를 하시면 돼요. 정갱이, 고등어는 고등어 따로요. 자기가 몇 개를 샜는지 개체수를 세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잡아도 되는 물고기의 양과 잡아서는 안 되는 물고기 양을 구분해내는 거죠. 각자 정갱이 개수 불러주시면 돼요. 30마리. 없어요. 그다음에 고등어는 10마리. 고등어 10마리예요. 그럼 이걸 부어주세요. 지금 다 된 거죠? 네. 잠시만요. 총 몇 마리예요? 16마리. 이렇게 되면은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혼액 비율이 나와요. 그 외에 이제 이게 다 질 순 없잖아요. 선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사를 해요. 생태적인 것도 알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과학원에 제공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TAC 어종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취업뿐만 아니라 성어도 다 포함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매 거래를 마친 물고기들은 각각 단위로 포장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TAC 요원들의 활동은 계속돼야 합니다. 물고기는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 공동 어시장 바닥 전체가 물고기로 가득 찼을 텐데 심한 장맛비 때문에 오늘은 아주 적은 양이었다네요. 매일같이 이런 깐깐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어획하는 어종과 어획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결국 바다 자원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리할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금지 기간에 금지 어종을 잡거나 갈치 같이 갈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종이 있어요. 지금 못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참다랑어예요. 참다랑어가 할당량이 거의 다 차버렸어요. 근데 혼액이 어쩔 수 없이 어업의 특성상 혼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다랑어는 TAC 어종이 아닌데도 아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각자 쿼터량이 있어요. 관리 어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진 촬영까지 동원됩니다.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곳곳에서 작은 소요가 일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하죠. 근데 저희는 그럴 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고 싶은 어업인과 잡더라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잡도록 해야 하는 요원들. 이런 적당한 긴장이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해가는지도 모르죠. 오늘 와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 실상 이제 들어가 보면 상황 많이 다를 거니까 그 실무에 맞게 제가 익혀 나가야겠죠.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갈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갈치를 잡아서는 안 되는 시기지만 어획 시 한 그물의 혼액됨으로 금지 어종이 잡힐 수 있죠. 그래서 예외로 어선의 총 어획량의 10%만 허용해 준답니다. 수산자원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어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TAC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마 때문에 어획량도 크게 줄어든 데다 요즘 값이 비싼 갈치를 잡았지만 금어기 관리 대상. 요원들도 어업인들의 기분을 잘 이해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금어기가 뭐냐면은 갈치예요. 근데 지금 갈치 어획량이 줄었다가 많이 증가한 상태예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갈치가 가장 많이 나는데 지금 갈치를 못 잡게 하니까 어획량이 많아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어획량이 없다 보니까 일하기도 지금 일할 것도 없고 공동어시장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없고 네, 선사위 측에서는 배를 못 들어오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오늘 같은 정말 좀 예민하고 좀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만약에 잡게 되면 조치가 들어가요. 벌금이든 시행청이든 행정처분이든 많은 조치가 들어가요. 1차, 2차, 3차 벌금형이든 많이 조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대형선망은 대부분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배도 여러 차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획을 못 해버리면 수십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TAC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이곳에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과 바다, 바다와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테니까요. 어떻게 이런 악화된 바다를 다시 복구하게 되는지를 배웠고 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꼭 입사를 하고 싶고 바다의 남자가 돼서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실무 현장을 직접 뛰고 배우면서
이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꼭 이 회사에 입사해서 우리 바다, 우리 해양 자원을 꼭 제 손으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잡은 고등어. 잡은 걸 건지도 다 울고 있네요. 안 해요.